인생 이막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할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모두 책에 있다. 내가 읽지 않은 책을 찾아주는 사람이 바로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팀장님은 이제 몇 년 안 남으셨는데 혹시 퇴직 준비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어느 따스한 봄날 점심시간이 지나서 김 과장이 팀장님과 커피 한잔하면서 물었다. 퇴직 준비라고 할 것이 뭐 있나? 어디 할 만한 게 있어야지. 팀장님 고향에 논이나 밭 좀 갖고 계신 거 없으신가요? 요즘 퇴직 후 귀농, 귀촌 붐이 불고 있다. 김 과장은 고향이 농촌인 팀장이 퇴직 후 귀농할 땅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퇴직 후 다른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했다. 팀장의 미래가 앞으로 자신의 미래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도 팀장은 4~5점을 지나 무난히 정령을 채우고 퇴직할 수 있을 것 같다. 도시 출신인 김 과장은 농촌에 땅 가진 부모님도 없고 어떻게 보면 팀장님보다도 자신이 인생 이막이 막막하기만 하다. 이처럼 요즘 직장인들은 자신이 인생 이막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직장인이 직장 다니면서 인생 이막을 준비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어려운 실정이다. 나 역시 직장 다니면서 인생 이막을 준비한다는 것은 항상 최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다. 나는 58년 개띠 태생으로 내가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당시엔 한 번 직장은 평생 직장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동료 간 우열은 있겠지만 사랑하는 데 문제가 안 되는 줄로 알았다. 하지만 사회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직장인만 직장 업무에 바빠 변해가고 있는 사회에 적응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신입사원 시절 모든 문서 업무는 부서별 한 대의 타자기에 이전해 수행했다. 그러다 보니 여사원은 타자도 쳐야 하고 부서 행정 업무도 해야 하고 여유가 없는 생활을 했다. 그 당시 여사원의 타자 실력이 부서의 업무 능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컴퓨터가 타자를 대신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초기에는 그저 타자기를 대신하는 수준이었으나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어 개인 책상 위에 컴퓨터가 올라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문서 작성 업무가 여사원에게서 각 개인에게 바뀌면서 여사원 숫자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컴퓨터 보급으로 수작업에 의존하던 업무가 전산 업무, 자동화로 인해 빠르게 처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인원이 소요되었던 업무가 소수의 인원으로 가능하게 되면서 직장인 일자리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변화는 여기에 멈추지 않았다. 컴퓨터의 진화는 세계적으로 인터넷 보급과 병행하여 급속도로 빠르게 이루어졌다. 현재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하에 인공지능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직장인이 일자리는 계속하여 줄어들고 있다. 이와 함께 사람 수명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늘어나면서 직장인이 정년퇴직을 해도 이후 살아있는 기간이 살아온 만큼이나 남아있어서 생산적인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이 달라졌다. 사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정작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생각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부모 세대가 그러했듯 이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교육을 받아온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현 사회는 일자리를 놓고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 경쟁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당연히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나이 든 직장인들이 젊은 직장인들에게 밀려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서 그냥 직장에 충실하고 있다. 인생 이막에 대한 대비는 뒷전에 밀려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인생 이막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할까를 고민해보자. 나의 경우 당시 D그룹 계열사에 입사하여 개발 업무를 하다가 7년 만에 S그룹으로 계열사로 전직을 하게 되었다. 전 회사에서 개발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신규 프로젝트가 연결되지 않아 인력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때는 현직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전직에는 어렵지 않게 성공했으나 새로운 직장에서의 업무와 인간관계, 즉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대기업 직장 생활은 타 직장의 직장인보다는 매우 좋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전직하거나 퇴직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어려움이 있으면 도전하고 극복해서 직장 생활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이었다. 그 밑바탕에는 대부분의 직장인의 마음속에 가정생활보다 직장생활이 먼저라는 개념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직장생활을 해오면서 정년퇴직 기간이 가까워서야 퇴직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된다. 나에게는 정년퇴직 기간 2년을 남기고 회사가 명예퇴직 이사를 전해왔다. 당시는 해야 할 임무도 있었고 준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명예퇴직 요구가 있다는 것은 곧 나가야 된다는 의미와 같다. 이때부터 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1년 안에 퇴직 후를 생각해야 했다. 우선 자격증이 먼저 떠올랐다. 퇴직 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검색했다. 직장 다니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다. 하지만 인맥이나 성격을 고려했을 때 나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눈에 들어왔다. 인터넷 강의로 이런 점수를 취득하고 나서 실습 과정이 있는데 1년 후 퇴직하면서 실습을 받으면 되겠다는 계획으로 신청했다. 그때부터 퇴근 후 자격증 공부에 집중해서 이런 과정을 통과했다. 예상대로 회사에서는 연말이 가까워자 명예퇴직을 신청받는다고 했다. 또다시 고민하게 되었다. 명예퇴직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버티고 1년을 더 다니면서 퇴직 후 계약직 근무를 요구할 것인지. 하지만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다.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위로금이 나오고 퇴직금을 합치면 목돈이 생긴다. 그리고 그동안 준비해온 사회복지사 실습 과정을 마치면 자격증도 나온다.
이러한 믿음이 결정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일단 과감하게 퇴직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나에게 큰 위안으로 다가왔다. 후원자가 생긴 것이었다. 이것이 자격증의 힘이다 라고 생각했다. 퇴직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을 했지만 어쨌든 다른 대안이 생긴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직장 다니면서 인생 이막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실감하게 되었다. 여러분도 아직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지금 당장 준비 계획을 세우기 바란다. 나의 경우처럼 자격증에 도전해 볼 수도 있고 인생 이막 계획을 세우면서 다양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근무하던 동료 중 한 명은 직장 생활 중 난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인맥을 구축하고 중간에 퇴직하게 되면서 보험 설계사를 하고 나와 함께 근무하던 동료 중 한 명은 직장 생활 중 난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인맥을 구축하고 중간에 퇴직하게 되면서 보험 설계사를 하고 있다. 직장 다니면서 추구한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작부터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 퇴직 후 현재까지도 난 동호회 회원들과의 만남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즐겁게 설계사 일을 하고 있다. 또 다른 동료는 업무를 하면서 접하게 된 IT 기술의 발전성을 확인했다. 현직에 있으면서 의견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구체적인 회사 설립 준비를 하고 나서 창업을 했다. 물론 준비하고 있던 동료들 외에는 이를 모르고 있었기에 그들이 갑작스런 사표는 남아있는 동료들을 당황하게 했다. 그 회사는 현재 견실한 업체로 성장해 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인생 이막 준비를 위해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라고 권한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은 내가 살아온 현실과 다르다. 나는 한번 입사하면 평생 직장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직장 생활을 해왔다. 지금 여러분은 시간 관리를 잘하면 직장 생활에서 눈치 안 보고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 여러분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과연 수령액이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인가 고민해보라. 다른 수입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버킷리스트를 적어보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이루어보라. 그 버킷리스트에는 당신이 인생 이막도 들어있을 것이다. 하나씩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껴보길 바란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인생 이막 준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